일단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 싶어서 김무성 대표도 만나야 되고 또 최고위원들을 일단 만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판단합니다. 일단 잠깐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정말 한숨이 절로 쉬어집니다.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입니다. 자, 이제 벼락 같은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서울로 달려 올라와서 자, 최고위원회 회의실에 좀 들어가겠다 했는데 바로 이렇게 큰 정치의 고래 싸움에 등 터진 힘없는 후보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목소리 들으셨던 유승민 후보의 상대가 될 뻔했던 이재만 전 동구청장 계속 얘기가 이어갑니다. 어떻게 되는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왜 어떤 정당의 대표는 어떻게 하면은 정당의 후보를 한 명이라도 더 당선시켜야지 저는 김무성 대표가 설마 이런 식으로 할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게 어디 세계 천지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온몸이 경련이 일어나고 정말 분합니다. 예비후보 선거를 약 5개월 동안 해왔는데 그리고 함께 뛰었는 우리 패밀리 식구들에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자, 정말 온몸에 경련이 난다고 하는데 말을 잊지 잘 못하시는군요. 네. 제가 보기에 이재만 전 동구청장 같은 경우에 네. 어떻게 보면 경선이라도 한번 해보고 네. 그리고 한번 본선에서 같이 맞붙어보고 졌으면은 좀 억울함이 좀 덜할 텐데 네. 그 기회조차도 뺏겼다고 하는 측면에서 네. 상당히 좀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다만 지금까지 쭉 나왔던 예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네. 대구 그 자체에서 네. 자기가 진박으로 그렇게 많이 마케팅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에서 여론조사에서 유승민 후보, 예비 후보한테 크게 차이가 났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그렇게 많이 억울하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데 자, 이분을 참 억울하겠습니다만 사실 그 이재만 후보는 그동안 무소속 대 무소속의 대결이 가능성도 좀 거론이 됐었고 그런데 결국 자, 유승민 후보를 밀어내는 과정에 거의 쉽게 당선된 듯하다가 정말 하루 사이에 입장이 바뀌었잖아요. 정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졌단 말이 바로 딱 이 말인 것 같네요. 근데 그 이재만 후보가 지금 네. 뭐 이게 후보로서 억울하다. 제 생각에 저 정도 경련이 나고 뭐 이럴 정도면요. 네. 본인은 당선을 거의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단수 추천되면서. 네. 거기서 떨어져서 억울하다는 거고. 근데 객관적으로는 이재만 후보가 이번 유승민 파동의 가장 큰 피해자가 아닐까. 네. 이 유승민 후보가 워낙 뜨는 바람에 네. 이재만 후보는 그냥 들러리 비슷하게 네. 그렇게 지금 계속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번에 하나 교훈을 얻은 게 네. 당 대표의 그 직인이 찍힌 공천장을 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네. 안심하지 말자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나머지 두 분들 반응은 좀 엇갈리는군요. 전체적으로 네. 어떻습니까? 유재길 은평을 출마가 무산된 유재길 후보의 경우에는 난 도무지 인정을 못하겠다. 모든 대응 수단을 찾았겠다. 이렇게 이제 강력 반발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송파을 출마가 안 된 유영아 후보는 네. 당의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인선 후보 같은 경우는 네. 그 주호영 의원이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네. 출마를 못할 뻔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출마가 가능해졌지만 네. 또 다른 또 당원이 또 다른 가처분 신청을 또 제기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앞으로 또 결정이 어떻게 날지 이인선 후보가 3대3에서 극적으로 살아났지만 가처분 신청이 또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판단을 또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또 다른 운명이 또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의 서로 다른 반응이 좀 이해가 가는데요. 네. 유재길 후보 같은 경우는 예비 후보들 여론조사에서 1위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억울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유영아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전체에서 아주 낮은 꼴찌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승복하겠다 이런 반응이 충분히 이해가 하고 저는 이번 같은 경우에 네. 진박 후보냐 비박이냐 이렇게 네. 해가지고 서로 나뉘어가지고 크게 싸웠는데 네. 이재만 전 동구청장 같은 경우 오늘 아침에 네. 인터뷰 과정에서 자기를 왜 김무성 대표가
진박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 얘기를 저희가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그동안 세상 모든 사람이 진정한 진실한 사람이라고 해서 진박이라는 얘기를 이재명 후보에게 얘기했는데 옥새 파동이 난 직후 다음날 아침인 오늘 아침 내가 왜 진박인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네요. 음성 확인합니다. 김무성 대표의 판단에 저는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어떻게 해서 진박이 됐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진박이라는 그 테두리에 들어가 본 적도 없고 제가 왜 진박이 됐는지 저도 모릅니다. 그게 다 언론이 그렇게 만들어가 버렸고 그날 모임도 제가 저 같은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오늘 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6명이 모이는 줄도 몰랐고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진, 이 자리를 말하는 것 같네요. 아니, 저 사진 보고 그때 진박 6명 모임이라고, 6인 뭐라고, 언론에서, 그리고 얼마나 이야기했습니까? 지난 2달 동안. 그러니까요. 네. 만일에 지금 그 이재만 그 후보가, 네. 그게 자기가 진박이 아니라고 그러려면 그때 이야기했어야죠. 네. 이게 진박, 비박 때문에 공천 문제가 완전히 막장까지 가니까, 네. 거기서 김무성 대표의 말을 뒤집기 위해서, 네. 뒤늦게 정말 버스 지난 다음에 손 흔든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재만 후보가 네. 저런 말을 함으로써 그리고 당사에서 차라리 네. 좀 억울해도 깨끗하게 승복한다 이랬으면 차기가 있는데 네. 자꾸 저렇게 때를 쓰듯이 말을 해버리면은 네. 차기도 보장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안타깝습니다. 저는 오히려 아침에 저 얘기 때문에 네. 무공천 지역으로 쉽게 결정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친박계에서 볼 때는 네. 굳이 보호를 해줄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진박이 아니다는 것은 이제 반박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걸 네.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이게 자기 발목을 좀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네. 이번 공천 파동이 이제 진박, 즉 네. 박근혜 대통령을 진실로 위하는 사람이 누구냐 네, 네.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파동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네.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같은 경우가 네. 대표적으로 진박이라고 보이지만 이 사람들도 언젠가 자기 네. 자신의 이익과 네. 바로 배치될 때는 바로 반박으로 갈 수도 있고 네. 바로 배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상징적인 사건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죠. 저 계속 저 장면 기억하는데 저 자리에 조원진 수석 부대표도 와서 진실한 사람 이재만 후보 뽑아달라고 열변을 토했던 거 저 기억하거든요. 어쨌건 결국 헤어질 때 그리고 어떤 나쁜 결정이 내렸을 때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때 이제 많은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구자욱 차장 말한 것처럼 어쩌면 보호가 덜 됐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자, 어쨌건 요새 나온 얘기는 보니까 이분은 이제는 승패보다는 과연 득표율을 얼마나 얻느냐 이것에 관심이 더 많이 모아진다고 하는데 유승민 의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 10시에 결국에는 자, 후보 등록하는 장면이 있는데 자, 지금 도대체 지난 24시간 또는 지난 24일간을 돌이켜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지 궁금하네요. 일단 유승민 의원 장면 보겠습니다. 오늘 뭐 어차피 세명다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들 아직 연결한 거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대통령님 사진은 그대로 계속 걸어둘 겁니다. 제 사무실에 계속 있을 겁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사진은 제 사무실에 오랫동안 거기 그 자리에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예. 천상 차장. 네. 자, 지금 시민들이 이제 유승민 후보에게 관심을 많이 보였네요. 언론인도 많이 모였고요. 그동안 계속해서 네. 피해자로서 다 인식이 됐었기 때문에 동정표가 상당히 많았었죠. 그 여론조사에서 최근 그 격차가 더 벌어지는 숫자가 나온 것도 저런 오랫동안 핍박을 받았다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그랬는데 일단은 오늘은 네. 거의 이제 혼자 네. 나갈 뻔했다가 네. 마감 50분 전에 더민주 후보가 등록을 하면서 이제 무투표 당선은 물 건너갔습니다만 네. 워낙 그 동네에서의 이미지가 좋아서 일단은 상당히 유리한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보던 빨간 옷은 안 보이거든요. 자, 유승민 후보 과연 어떤 옷을 입고 운동하는지 음성 한번 들어보고 그 장면 확인하겠습니다. 즐거운 소식 들리는데 오늘 아직 아이고, 예. 예. 아이고, 걱정 많이 끼쳤어요. 아이고, 어머니. 예. 아이고 찍어줘야지. 걱정 많이 끼쳤어요. 예. 예. 걱정하지 마라. 예. 예.
뭐 네. 지역 의원이니까 모르는 사람은 뭐 많이 없었겠지만 네. 그래서 저렇게 하얀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은 이제 백의종군하겠다는 뜻으로 읽혀지고요. 네. 뭐 TV를 통해서 워낙 많은 사람들이 접했기 때문에 인지도는 거의 100%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뭐, 지난 한 달 사이에는 하루에 5시간 TV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마 유승민 의원이 이번에 전국 최고 득표율 네. 그걸 노리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다음 유승민 의원 저희 고등학교 1년 선배님인데 머리가 참 좋다고 그때 소문 났었거든요. 역시 머리 좋은 게 박근혜 대통령 사진 절대로 안 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를 네. 이걸 이번 선거에서 박근혜 대 유승민으로 가면 안 된다. 네. 유승민이 불리하다. 그 친박 대 비박으로 가야 된다. 네. 이걸 벌써 캐치하시고 네. 박근혜 대통령 사진 절대로 안 떼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죽대사랑 한번 또 소개를 좀 드려야 되겠는데, 이인선 전 경상북도 부지사입니다. 자, 주호영 의원과 상대하게 되기 때문에 뭐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오늘 아침 김무성 대표한테 문자 보낸 게 채널A 카메라에 딱 찍혔네요. 어떠십니까? 예, 존경하는 대표님, 네. 수성을은 이미 의결된 것이니까 별건을 좀 빨리 처리해 주세요. 선거월 동안 시간도 없어요. 흑 저기서 조금 흔들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제발 여성으로 신인으로 첫걸음이 묶여져서 이게 한이 되지 않도록 제발 네. 좀 처리를 잘 해달라. 그러면서 이제 웃는 눈썹 2개 딱 보냈는데 네. 어쨌든 간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땐 저 문자가 통했는지는 모르지만 네. 일단 공천장을 받게는 됐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이 빨간색 머플러를 하신 여성인데요. 자, 어쨌건 수성 갑 쪽으로 배치가 돼서 이제 선거를 을로 배치가 돼서 이제 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자, 어쨌건 주호영 의원과 붙어야 되기 때문에 뭐 승리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자, 어쨌건 이렇게 공천 파동 24시간 동안에 정말 많은 분이 죽다 살고 살다 죽었습니다. 어쨌건 앞으로 총선 이후까지 생각하면 이한구, 김무성 그리고 유승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과 관련된 얘기 좀 더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당 얘기 조금 한 다음에요. 총선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